안녕. 자, 문장. 자, 오늘은 문장 표현, 문법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느덧 문장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자, 문장 성분 배웠던 거,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장의 짜임, 혼문장, 견문장, 견문장은 다시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복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문장 표현 또는 문법 요소라고 하는 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1학년 때 이 단원이 담화 표현과 문법 요소라고 해서 자, 모든 교과서에 또 수록이 됐었습니다. 자, 1학년 학생들은 차근차근 지금 하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2학년 학생들은 이제 이게 또다시 복습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1학년 때 안 나왔던 내용도 중간중간 포함이 될 거니까요. 잘 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문법 요소는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상황에 맞게 자,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자, 언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여러 가지 문법 요소 중에서도 특히 문장 종결 표현하고요. 높임 표현 일단 이 두 개를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종결 표현입니다. 자, 갑시다. 자, 화자가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를 문장 종결 표현, 줄여서 종결 표현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종결어미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서 몇 가지? 그렇죠. 5가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문문, 감탄문으로 나뉜다. 무슨 어미에 따라서? 종결어미에 따라서. 이거 우리 품사 배울 때 자, 어미의 종류 배웠었죠? 그때 종결어미, 어말어미의 종류 중에 종결어미의 종류 얘기했었잖아요. 자, 출발합니다. 제일 첫 번째 무슨 문? 자, 평서문입니다. 자,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일이 없이 자기의 생각을 자, 요거죠. 밑줄. 자, 단순하게 전달. 요 말의 밑줄. 단순하게 전달시킨다는 거. 자, 봄이 되어서 꽃이 많이 피었다. 자, 종결음이죠. 자, 실현 방법입니다. 평서형 종결어미, 자, 뭘 많이 사용하는 겁니까? 다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요. 자, 이제 의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의문문. 자, 의문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자, 밑줄, 뭘 요구하는 겁니까? 대답을 요구하는, 자, 대답을 요구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먼저 실현 방법을 먼저 써놓고 출발을 하도록 하죠. 역시 의문형 종결어미를 사용하겠죠. 뭐뭐하느냐, 뭐뭐하냐, 뭐뭐하니 같은 이런 종결어미들을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드는데 자, 거기에 의문문의 종류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첫 번째 판정의문문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넘버링을 매겨보죠. 판정의문문, 예, 아니오라는 밑줄, 긍정 또는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긍정 또는 yes or no. 밥 먹었니? 네. 밥 먹었니? 아니요. 예, 아니면 아니오라는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요게 판정의문문이고요. 자, 설명의문문은요. 언제, 누가, 무엇 등의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어. 자, 설명 의문문은 일단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언제, 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 육하원칙 나올 때 그 의문사들 있잖아. 이게 포함되어 있어. 듣는 이에게 설명하는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설명하는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듣는 이에게 설명하는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입니다. 예문 나와 있죠? 역에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누구야? 그럼 누구라고 설명을 해야지. 뭐 신영이야, 뭐 원상이야, 뭐 찬빈이야, 지연이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가 이제 무슨 의문문이라고 나왔죠? 뭐 수사 의문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굳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수사 의문문은요. 대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 서술, 명령, 감탄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의문문. 자,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서술, 명령, 감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우리 교재에 나온 예문 있죠? 누가 그 일을 할 수 없겠어?
누구나 그 일을 할 수 있다. 요것은 이제 뭐에 속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서술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빨리 들어오지 못해? 자,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이거 빨리 들어오라는 명령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 이게 수사 의문문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감탄이라 그랬죠? 그녀는 예쁘지 않은가? 매우 예쁘다라는 감탄의 의미를 물음의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요런 게 이제 뭐에 속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사 의문문에 속한다.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무슨 문? 자, 세 번째 명령문입니다. 자,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도록, 자, 명령문은 뭐 하는 겁니까? 요구하는 그런 형태지요. 역시 우리 교재는 없지만요. 그래도 써놔야 되겠죠. 기본적인 종결어미, 명령형, 종결어미의 종류 써놔야 되겠죠. 실현 방법, 아라나 어라겠죠. 먹어라, 잡아라. 뭐 이게 기본적인 종결어미 아닙니까? 자, 제발 밥 좀 먹어라. 요게 여기 해당이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문? 자, 이번에는 청유문입니다.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자, 명령문하고 비슷하지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거하고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겠죠. 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옆에다가 정리해 놓으세요. 우리 교재 없어. 자, 실현 방법은요. 청유형 어미를 쓰면 되겠죠. 뭐뭐 합시다. 비읍시다. 뭐뭐 합시다. 또는 뭐뭐 하자. 뭐뭐 하세.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청유형 어미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저녁에는 국수 먹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청유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청유문은, 자, 화자하고 청자가 함께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죠. 화자, 청자가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예문에 나온 것처럼 오늘 저녁에는 국수 먹자. 뭐 우리 함께 뭐 영화를 보자. 뭐 이런 게 이제 화자하고 청자가 함께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청자만 행동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아우, 이게 담임선생님이 야, 시끄러 이거 좀 조용히 하자. 야, 좀 조용히 좀 하자. 뭐 조용히 해, 그런 명령이니까. 자, 조용히 좀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이만 행동하는 그런 청유문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화자만 행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시끄러워서 밥을 못 먹겠대. 자, 밥 좀 먹읍시다. 자, 이건 뭐예요? 내가 밥 먹을 테니까 좀 조용히 좀 해라. 번거롭게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좀 내립시다. 이것도 어때요? 자, 자리가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서 내리기가 힘드니까 자리를 비켜달라는 의미로, 자, 이럴 경우에도 비켜주고 내가 내리겠다는 화자가 행동하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요렇게, 자, 청자만 또는 화자만으로, 자, 이루어져 있는 그런 청유문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 종결 표현은, 자, 감탄문입니다. 자, 감탄문입니다.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 상태에서 자신의 무엇을 표현하는 거? 그렇죠. 느낌을 표현하는 거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실현 방법. 자, 감탄문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자, 뭐뭐로구나. 자, 이게 대표적인 감탄문의 실현 방법이죠. 근데 여기서 명령형 의미하고 똑같은 아라나 어라가 활용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밥을 먹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밥 먹어라! 명령이 되죠. 근데 와, 그녀는 자, 예뻐라. 뭐 아이고,
그녀는 예뻐라 라는 말보다는 뭐 아이고 예뻐라 요런 말 쓰잖아. 애들 귀여운 애들 보고 아이고 예뻐라 할 때 이게 예뻐져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게 아니죠. 이런 게 이제 뭐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탄에 속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형태지만 뭐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좀 명령하고 감탄으로 같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종결 표현이고요. 자, 이제 우리 높임 표현 3개를 들어가 봐야 될 겁니다. 선생님 상대 높임법. 자, 종결 표현에 따른 그 어미 종류가 좀 다양해서 적어놨어요. 이따 상대 높임법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높임 표현으로 넘어오세요. 자, 높임 표현입니다. 자, 하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 높이거나 높이지 않는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를 높임 표현이라고 한다. 높이지 않아도 되는 거, 낮춰도 되는 게 이게 뭡니까? 상대 높임법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높임법은 무조건 높이는 건데 상대는 낮춤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따 다시 얘기합시다. 자, 높임 표현은 누구를 높이냐?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체 높임, 개체 높임, 상대 높임. 자, 3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무슨 높임입니까? 그렇죠? 주체 높임법입니다. 자, 주체 높임은요. 하자가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주체에 대해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뭘 높이는 거예요? 주어. 주어가 뭔데? 서술의 주체에 해당되는 대상이 나보다 윗사람일 때, 자, 요 대상을 높이는 걸 무슨 높임? 그렇죠. 주체 높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역시 무슨 방법? 자, 실현 방법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읽어나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주로 서너 발음이 의시에 의해 실현되지만 첫 번째 실현 방법, 주체 높임 서너 발음이 자, 의시에 의해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거기 나와 있는데 그대로야. 주격조사께서, 자, 주격조사께서. 자, 요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시다, 주무시다 등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세 번째 무슨 어휘? 특수어휘. 계시다, 주무시다, 뭐 돌아가시다, 잡수시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겠죠. 주의할 점은 여기 시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게 주체 높임 선어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이 시는 기본형 자체에 들어가 있는 말이잖아. 계단 하나가 없잖아. 그죠? 계시다 자체가 하나의 기본형이잖아. 근데 이 선어물음에 들어가 있는 이 시는 예를 들면 있으시다야. 그럼 있으시다에서 의시를 빼도 있다라는 기본형이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선어물음이가 이건 들어간 거고 얘는 그냥 특수어휘 자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교재는 안 나왔지만요. 하나 더 써놓으시면 명사에 체험 명사에 전미사 님이 결합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뭐가 있냐? 뭐 선생님, 뭐 사모님 할 때 선생이라는 명사 뒤에 님 요게 붙어서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주체 높임법을 실현해 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예문을 딱히 들진 않았지만,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는다를 주체 높임으로 고치면 아버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아버지께서 밥을 뭐로 바꿔야 돼? 진지를, 먹는다를 드신다 또는 잡수신다 뭐 이런 정도로 자 바꾸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실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내려오시면 2번에 무슨 높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요. 간접 높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주체 높임법 중에서 또 간접 높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설명 보세요. 주체 높임 표현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의 일부,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말에도 자, 주체와 관련된 신체의 일부, 이 사람의 소유물, 뭐 이 사람의 말, 생각 등을 높이는 거야. 주체 자체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신체 일부 소유물 생각 등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이 주체를 높여주는 겁니다. 근데 직접 높이는 게 아니라 이 일부를 높여주는 거예요. 요거를. 자, 그래서 이걸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데, 자, 이 실현 방법은요. 이 간접 높임의 실현 방법은요. 자, 뭘 쓸 수밖에 없다? 선어말 어미 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간접 높임에서는요. 특수 어휘를 이용해서 높일 수가 없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보죠. 자, 예를 들면 자, 그분은 재산이 많이 계시다. 이런 말 쓴다 안 쓴다? 이런 말 어디 있어? 재산이 많이 계시다. 이런 말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분은 재산이 많으시다. 이 정도가 지금 일반적인 문장이죠. 또는 많이 있으시다. 이 정도로 시를 써서 높여주는 방법이 자, 간접 높임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사례가 나와 있죠. 자, 선생님께서 책을 읽으십니다는 직접이고 선생님께서는 되게 책이 많으십니다는 간접. 선생님께서는 되게 계신다는 직접이고 선생님께서는 수업이 있으시다는 뭐라고요? 간접. 이렇게 자, 직접, 간접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거 참고로 좀 보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더 우리 교재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압존법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압존법. 자, 압존법은 뭐냐면 자, 이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화자. 자, 화자보다 당연히 주어가 윗사람. 그럼 높여야죠. 근데 중요한 건 주어보다 더 높은 사람이 듣는 이야, 청자. 이런 경우에는요, 주어를 높이는 게 아니라 주어를 뭐 하는 거라고요? 주어를 낮춰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어요. 라고 표현하는 게 할아버지가 듣는 이잖아요. 아버지 주어고요. 자, 왔어요. 해우체를 쓰고 있잖아. 상대높임. 그러니까 화자가 아버지를 지금 자, 낮춰서 할아버지를 좀 높이고 있잖아. 이럴 때 아버지가 오셨어요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오셨어요가 아니라 아버지가 왔어요라고 하면서 주어를 낮춰주는 게 압존법에 맞는 표현이다. 이것도 참고로 주체높임법에서 연결을 시키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잘못된 주체높임의 사례들입니다. 잘못된 주체높임이야. 잘못된 주체높임. 자, 뭐 먼저 할까요? 자, 엄청 많죠 뭐. 선생님이 너 자, 교무실로 오래. 자, 그 다음에 주문하신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은 아야 3살 된 따님이 계시다 라고 했을 때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오래. 자, 여기서 문장의 주체는 누구죠? 선생님이잖아. 그럼 벌써 선생님이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오는 사람은 너고 그 말씀하신 건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오래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야 돼? 오라고 하셔가 되죠. 줄여서 오라셔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커피잖아요. 커피.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라고. 어떻게 나오십니까? 커피가. 그쵸? 주문하신 커피가 뭐라고 해야 돼? 나왔습니다라고 해야죠. 이해가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이거 직접 높임이야? 간접 높임이야? 말씀이니까 간접 높임이잖아. 계시겠습니다라는 말을 직접 높임에 계시다는 사람 직접 높일 때 쓰는 말이잖아.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높여야죠.
마찬가지로 그분은 3살 된 따님이 계시다라는 말 어떻게 씁니까? 간접 높임은 의시. 이런 건 이제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법에서 잘못된 높임 표현의 사례까지 자,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리됐죠? 자, 상대 높임법이 옆에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지우고요. 자, 두 번째. 자, 상대 높임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상대 높임법입니다. 자, 상대 높임법입니다. 자,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상대, 즉 청자에 대해 높임이나 낮춤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듣는 이죠, 듣는 이. 듣는 이가 나보다 윗사람이면 높이고요. 중요한 건 나보다 아랫사람이면 뭐 할 수도 있어? 낮출 수도 있다고요. 유일하게 낮춤법까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상대 높임법이에요. 자, 실현 방법은요. 상대 높임법의 실현 방법이에요. 거의 90% 이상은 뭘 통해서? 종결 어미를 통해서. 오른쪽에 그려놨죠? 종결 어미를 통해서 자 시행이 되고요. 자, 하나가 있어요. 거기 써있죠? 보조사 요. 이거 해요체 때문에 그래요. 보조사 요. 요거는 여기 해요체 때문에 그래요. 해요체. 요는 보조사라고 우리 뭐 할 때 배웠죠? 품사에서 조사 공부할 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잘 모르겠으면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대 높임 표현은 상대를 높이는 정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뉘며 격식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요 4개가 이제 무슨 체가 되는 거죠? 격식체가 되는 거고요. 요 2개가 무슨 체가 되는 거죠? 비격식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격식체는 주로 어떨 때 쓴다라고 얘기했냐면 공적 상황, 공식적인 석상, 의례적인 어떤 자리, 공적 상황에서 쓴다라고 얘기했고요. 아무래도 얘는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상대방과의 어떤 거리가 있을 때, 자, 격식체를 쓰는 거고요. 비격식체는 사적인 상황, 뭐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뭐 급식할 때 이런 사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상대방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에 요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쌤 여기 상대 높임법을 종결 표현에 따라서 자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지금 이렇게 쭉 자 들어놓은 겁니다. 아이고야, 삐뚤어졌네. 삐뚤어졌어도 뭐 여러분들 마음이 다르니까, 그죠? 다르게 보세요. 자, 여기까지. 어우, 자부력 잘렸다. 여기까지. 자, 격식체입니다. 격식체. 자, 격식체 하십시오체는요. 상대방을 뭐 할 때 쓰는 말? 아주 높일 때 쓰는 말이에요. 가장 높인 말이에요. 우리말에서. 우리 나라 말에서 하십시오체. 그래서 평서문은 잡습니다. 잡다를 가지고 예를 들어본 거야. 먹다는 먹습니다겠죠? 의문문 잡습니까? 자, 명령문 잡으십시오. 자, 근데 청유문은요. 원래는 없어요. 가로는 묶어놨죠. 요거는 우리 교재 밑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을 거야. 하십시오체의 청유형. 들었어요? 하십시오체의 청유형 의미는 따로 없지만 하시지와 같이 부드러운 권유 표현이 하십시오체 청유형으로 대시무한다고요? 쓰인다 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찾았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잡으십시오라고 잡으시지요라고 여기 청유문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자 하십시오체에 감탄문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주의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하우체는요. 상대방을 높이는데 예사로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윗사람이 아니야. 하우체는 나보다 같거나 나보다 조금 아래였지만 그래도 대접을 해주면서 높이는 거야.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양반 사대부가 그죠? 자기 부인한테 이리 오시오. 여기 앉으시오. 누우시오. 부를 것이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썼던 거죠. 자, 그래서 평서문은 자 잡답니다. 잡소, 잡소, 잡으오. 자, 의문문은 잡소, 잡으오. 자, 명령문은 잡구려. 자, 청유문은요. 요거 잘 보세요. 잡읍시다입니다. 이거를 하십시오체로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매우 많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그래서 요거 자주 나와요. 잡읍시다는 하우체의 청유문입니다. 낯설죠? 잡는 구려. 그죠? 감탄문입니다. 하계체. 자, 요거는 뭐 예사 맞춤이죠. 자, 뭐
옛날에는 장인이 사위한테 많이 쓰던 말입니다. 여보게, 이리 오게, 앉게. 바로 그겁니다. 자, 평서문은 잡네. 자, 의문문은 잡나, 잡는가. 그 다음에 명령문 잡게, 이리 오게. 자, 초의문은 잡으세. 감탄문은 잡는 구먼. 잘 안 쓰는 말이죠. 이런 말들. 그 다음에 해라체는 아주 낮춤. 가장 낮춘 말이야. 우리나라 말 중에서. 자, 그래서 평서문은 잡는다. 의문문은 잡니? 잡냐? 명령문은 잡아라. 잡으렴. 요게 명령문이야. 초면은 잡자. 뭐 감탄문은 잡는구나. 쌤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건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말들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비기억식체인데요. 해체는 두루두루 낮춤말로 쓸 수 있다고 해서 두루낮춤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서문부터 감탄문까지가 다 똑같아요. 잡아, 잡지, 잡아, 잡지, 잡아, 잡지, 잡아, 잡지, 잡아, 잡지. 다 써. 그 다음에 해유체는 비격식체 두루두루 높여서 쓴다 해서 두루 높임인데요. 자, 해체에다 뭐만 붙이면 돼요? 요자만 붙이면 돼요. 쌤 끝까지도 안 썼어요. 잡아에 요자 붙이면 잡아요. 잡지 요자 붙이면 잡지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라체하고요. 요 헤라체하고요. 요 해체를 구별하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요를 붙여보면 간단해요. 헤라체에는 요를 붙이면 말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잡는다요? 이런 말이 없어. 잡니요? 이런 말 어디 있어? 잡냐요? 없죠. 잡아라요? 이런 말 없죠. 잡으렴요? 이런 말도 없고요. 잡자요? 잡는구나요?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해체에다가 요를 붙인 게 해유체이기 때문에 이건 다 말이 되죠? 잡아요, 잡지요, 잡아요, 잡지요, 잡아요, 다 말이 되잖아. 그래서 헤라체하고 해체를 구별할 때 뭘 붙여봐라? 그렇죠. 요를 붙여봐라. 그러면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끝난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지금 뭐까지 끝낸 겁니까? 상대 높임법까지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오해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에서도요. 높임법에 잘못 사용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 뭐 이런 거죠. 선생님, 자, 물어볼 것이 있어요. 물어볼 게 있어요. 어딜 물게, 쌤? 손을 물래? 다리를 물래? 물어보리 아니라 여쭤보리죠.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자, 모르는 건 저한테 여쭤보세요. 저한테 여쭤보세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잖아. 제게 자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뭐 이런 거. 자, 상대 높임에서 잘못 쓰는 사례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미안. 이건 상대가 아니라 객체 높임이네. 이따가 객체 높임 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할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객체 높임법. 요거 정리하고 이제 자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문법 요소가 좀 많아서요. 좀 끊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화자가 문장에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객체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목적어나 누구를 부사어 누구누구께에 해당되는 대상, 서술에 뭐에 속한다? 이게 객체에 속하는 거예요. 서술에 객체에 해당되는 대상, 이걸 높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현 방법이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기 나와있죠? 들이다, 모시다 등 몇몇 특수한 동사라고 얘기했죠? 예, 특수어휘를 이용해서 높일 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목적어에 해당되는 대상, 누구누구를이죠? 부사어에 해당되는 대상, 누구누구께가 되겠죠? 요 말을 집어넣어서 외우시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어요. 두 개. 누구누구를, 자, 누구누구를이야. 누구누구를 자 모시다. 누구누구를 배다. 뭐 뵙다라는 말보다는 실제로 배다라는 형태가 더 많이 쓰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사는 누구누구께잖아. 누구누구께 드리다. 누구누구께 모르는 건 여쭈다. 역시 여쭤봐 이런 말을 더 많이 쓰니까. 근데 여쭙다라고 해도 무방하지만 실제로 많이 쓰이는 말은 요 말들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이거 같은 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특수어휘는 모두 몇 개? 4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무슨 격조사? 그렇죠. 당연히 부사격조사. 방금 나온 누구누구 깨. 요 깨에 해당되는 말. 요걸 써서 자, 뭘 할 수 있다? 자, 객체를 높일 수 있다. 나온 사례 한번 볼까요? 형은 그 책을 아버지께 드렸다. 누구께? 아버지께. 누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집에 왔다. 모셔서 누구를? 할머니를. 뭘 높였어요? 그렇죠. 목적어를 높인 거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객체 높임이고요. 자, 아까 필기를 했던 게 객체 높임 잘못 쓰인 건데 쌤이 흥분해서 혼자 자, 쇼를 했어요. 쌤. 자, 선생님. 자, 물어볼 것이 있어요. 라는 문장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할머니를 만나러 시골로 갔다. 요게 이제 객체 높임을 잘못 쓴 사례가 되겠죠. 물어본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야? 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되겠죠. 따라서 물어보리 아니라 이럴 땐 여쭤본다.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난데 누구를? 할머니를. 이번에는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할머니를 만나러가 아니라 뵈러 시골로 갔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때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높임 표현은요. 문장 속에서 한꺼번에 3개가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철수야. 자,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어디에 가셨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잘 봐. 아버지께서 자, 가셨니는 가시언니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언 어미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높임입니까? 이건 주체 높임이죠. 두 번째, 할머니를 모시고 라고 얘기했으니까 목적어를 높였죠. 이건 무슨 높임이에요? 객체 높임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철수야 뭐뭐 했니? 가셨니? 요 말 안 되죠? 그럼 이거 무슨 체야? 헤라체죠. 헤라체는 무슨 높임? 그렇죠. 이건 상대 높임이죠. 이렇게 하나의 문장 안에서 3개 이상의 높임 표현이 한꺼번에 다 쓰일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뭘 물어보냐면 자, 보기에서 높임 표현의 조건을 제시해줘요. 뭐 특수 어휘 아니면 뭐 조사 뭐 아니면 뭐 선어말 어미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해주고 그 조건 중에서 뭐 3개 조건 나온 거 2개 조건 나온 거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높임 표현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체, 객체, 상대 나눠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 안녕.